네, 법정으로 얘기했죠. 네. 도시계획 시설, 법정으로 국계법에서 얘기하는 게, 7가지. 일반적으로 자동차 전용, 보행자 전용, 보행자로서 자전거 전용. 그래서 건축법상 공부가 안 되는 거는, 자동차 전용, 보행자 전용, 자전거 전용.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해야 돼. 자, 고가도로하고 지하도로는 좀 요즘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기, 어디야, 태안에 해저터널 갔다 오시고. 바다 보여, 안 보여? 바다 보여? 그냥 아무 터널이야. 타지 터널이야. 자, 기반시설. 기반시설은 교통시설하고 공간시설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지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술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들이 교통시설 중에는 도로, 뭐, 주차장, 뭐, 자동차 정류장, 뭐 이런 것들. 광주에 공항이 들어올 일은 없겠죠? 네. 네? 그죠? 네, 그 다음에 공간시설 중에 중요한 게 방장, 공원, 녹지. 네? 녹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무슨 녹지 있어요? 완충. 와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네, 녹지. 그러니까 이걸 녹지 지역하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녹지는 도시계획 시설, 그러니까 기반 시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정도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 생각 보시고요. 건축법상 도로는 고속도로, 일반도로, 특별, 방해도로, 지방로, 시도, 중도수도, 그것까지 있죠. 자, 이 중에서 법도구역이 있는 것은 지방도까지. 아시겠죠? 지방도, 일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시도 같은 경우는 4차선 이상은, 면속차로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네. 어렵다고? 내가 그거 남겨놨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정도로 중에 이제 사도가 있죠. 사도가 있는데, 사도는,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이거는 과거법이야. 지금은 사도법에 대한 사도 개설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사도법이 나온 게, 우리가 새마을 사업했잖아요. 그죠? 못 먹고 못 살 시절이에요. 나라에 돈이 없네? 그러니까 니들이 잘 나가는 사람이 골프장 만들면서 지인들을 만들어서 기부채라도 안 하고 대신 돈 받고 하지 마. 분특정 단지수가 다닐 수 있게는 해. 뭐 그런 것들이 사도법인데 누가 이거 사도법을 좋은 개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냥 건축 허가나 신고시에 위치를 치러 공부하면 끝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도 대표적인 게 이제 강제명령에 의한 게 공어소득 전국법상의 도로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헷갈려. 연도, 리도, 농도. 네. 이 세 가지 부분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도 또 그 중에 마지막이 이제 건축허가나 신고시 위치 지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제일 말투하고 차이나는 게 이거예요. 본인이 했는데 본인이 안 했거든. 통공신경 가면서 옷을 부장 찍으세요. 인갑 띄우세요. 이거야. 그럼 나중에 뭐예요? 막으시면 어떻게 돼요? 시끄럽다고 거기다가 모서리에다가 큰 거 하나 갖다 놔. 내 집 기승났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반고속 방해죄. 일반고속 방해죄. 말뚝 박도 안 돼. 네. 됐죠? 그다음 부분은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일반도 이건 이게 기능상품이에요. 주간선 도로, 보조간선 도로, 직선 도로, 수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그것을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일반도로의 기능상품에 상응하는 도로에서 우리가 주간선 도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반국도 특별 방역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이 정도가 주간선 도로, 보조간선 도로는 일반국도 특별시도 방역시도, 지방도시. 그 다음에 직선도로는 지방도시도 중도구도. 국지도로는 중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계획도로는 뭐예요? 국지도.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미국 같은 거 이제 국지도로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규모별로 뺐네. 개발행위 도로 규정이 있어요. 개발행위 허가 규정에서 기반시설로서의 도로예요. 아시겠어요? 건축법상에도 도로를 따라, 그죠?
국기법에서도 도로를 따져. 마지막 한 번 남았네요. 어떤 차이가 있죠? 건축법에서도 도로를 따져. 국기법에서도 도로를 따져. 어떤 차이가 있어요? 내가 얘기했는데 가만히. 기반시설이라는 거야. 국기법에서는 기반시설로 따지는 거야. 그래서 국기법에도 건축이 있죠. 개발행위가 대상이잖아요. 국기법이. 건축, 공작물 설치 하나로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토지 형질되세요. 세 번째가. 토속, 그치. 그 다음에 토지다. 정치. 5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국기법에서도 건축이 있어. 건축법상에서 건축이 있어. 어떤 차이가 있어? 국기법에서 건축과 건축법상의 건축. 국기법은 말 그대로 이 개발의 적정성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리고 개발하는데 기반시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도로라든지 뭐 배수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 그다음 마지막 보는 게 주변 지역과의 조화를 보는 거예요. 말이 그냥 좋아하고 민호 발생 소지가 있느냐. 국계법에서 보는 거 세 가지야. 이 개발 계획이 적정하느냐. 두 번째, 기반시설을 갖고 가느냐. 세 번째, 민호 소지는 있느냐. 이 세 가지. 그래서 그건 재량행위예요. 근데 건축법상에서 건축은 뭐냐면 기속행위야. 요건을 딱 갖추면 적동 3m 이상 도로에 2m 접했어. 그럼 허가해줘야 돼. 기속행위라고. 기속행위하고 재량행위 모르겠다고? 검색, 숙제. 네. 그러니까 법에 맞으면 해줘야 되는 게 건축법상의 건축이고 국회법상의 건축은 재량행위예요. 이 자의적이잖아. 자,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집을 짓고 살고 싶어. 네? 누가 또 아까 우리 실명 얘기하면 이땡땡 중개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묘지인데 15,000평 얘기해요. 네? 묘지인데 그것도 15,000평이면 15,000평이면은 뭐 몇천 개 쓰는 게 아니야. 6개 쓰겠네. 6개를 쓰겠는데 6개를 쓰는데 그걸 묘지로 쓰고 싶다는 거야. 15,000평 이상을 찾아요. 자, 계획에 적정성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알아서 여러분 이제 크리에이티브하게 해야죠. 네? 주변은 뭐야? 그냥 산이야. 딱 거기에다가 맞춰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럼 그 제일 간단해. 시골에서 집 짓고 사는데 그냥 뭐 조촐하게 와이프하고 같이 사는데 3,000평. 내가 3,000평 전용해서 집 짓고 살겠대. 네? 계획에 적정성 있어요? 해줘? 원하는데. 그래서 재량행위를 할 거야. 근데, 가족이 사는데, 가족이 한 30명이야. 가능하지. 응? 그죠? 근데 꼴랑 둘이 사는데, 뭐 한 500평 전용해서 살겠대. 아니, 고가주택의 문제는 별개고. 네? 네. 고가주택 문제는 별개고. 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난 근데 또 두 대인데, 버려진 강아지를 한 200마리 키운다. 그럴 수 있지. 네? 왜 그게 계획의 적정성이. 그러니까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설득해야지. 네. 국가 이권이 막 해야지.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에 대한 것은 국계법에서도 개발행위가 대상으로 건축을 얘기하지만, 건축법에서도 건축을 얘기하고, 건축법상의 건축은 기속행위예요. 딱 요건 갖추면 그대로 하는 거야. 주차장법 봐주는 거 없어. 그대로 해야지 해줘요. 알겠죠?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자, 개발행위 같은 경우 이거 국계법이니까 그 개발행위 규모, 그 다음에 적정성, 그 다음 기반시설, 그 다음에 또 아까 주변 지역과 민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보시면 개발행위 대지와 제공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하고 이거 딱 정했어요. 건축법에서 뭘 규정하고 있어? 4m 이상 고에 원칙 얘네도 있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돼.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거 개발행위 운영시침 325의 얘기거든요. 이게 개정이 됐는데도 관계 공무원들은 이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해. 그래갖고 개정을 해놨어. 뭐라고? 도로법과
건축법상의 도구가 아닌 지도. 뭔 말이야? 자, 도구법상의 도구가 뭐예요? 일반 도구.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문법. 문법. 고속도, 특광시도, 지방도, 시도, 중도도, 이게 도구법상의 도구잖아. 됐죠? 네. 건축법상의 도구. 아까 얘기했죠? 네 가지. 중국적인 것도 있는데, 네 가지의 건축 허가나 신도시 지정 허가도 건축법상의 진입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경우만 3321 규정을 따져야 되는데, 당부에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지적해서 진입도구가 4m가 안 되면 주택이나 천재 기반의 주택만 가능하게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당부가 성장관리 계획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는 게 맞았어. 근데 성장관리 계획을 시행하면 성장관리 계획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완화해서 적용. 법이 이렇게 되니까요. 2021년 3월 31일에. 근데 아직까지 공무원들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이 개발행위 운영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입도로는 공공용 도로에서 내 사업까지를 진입도로하고 있어요. 공공도로는 쉽게 설명하면 확보장이 완료된 2도 이상. 어렵게 설명하면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도로. 쉽게 설명해 줄게 좋죠. 확보장이 완료된 2도 이상. 이게 공공도로예요. 공공도로에서 내 사업까지가 진입도로가 되는 거예요. 자, 진입도로 중요해요. 자, 여기 있잖아, 진입도로 규정. 이거 뭐예요? 왜 진입도로 규정이냐면, 말 그대로 기반시설인 거야. 진입도로가 열악한데, 거기다 뭐 해줬어요? 그거에서. 자세는 다가고 왕창 해줬잖아. 4m.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난리 났지. 그래서 두들기하게 뭐 했어요, 방금. 내 마지막에 설명하겠지만, 성장관리 계획이겠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방주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성장관리 계획은, 그때는 이제 성장관리 방안이었거든요. 성장관리 방안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세종특별자치시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를 만드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변 땅값이. 그냥 뭐 천정부지로 막 기반시설을 근데 진짜 그거 안 되겠다. 원래는 그걸 갖다가 주변을 규제하려고 했던 게 성장관리 방안이에요. 니들 기반시설 없이는 못해. 이렇게 된 것들인데 그것을 제일 먼저 선택한 게 뭐예요? 방주. 오토가 나을 거 아닐 거야. 그래서 오토가 그 당시에는 성장관리 방안이었죠. 성장관리 방안을 위반했지. 근데 오토가 안 부르니까 어떻게 해? 일라업자들이 초로 다 나와, 곳곳에 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되겠다. 방주 전지역. 그 전면 시행한 게 언제? 2019년 네. 그거 기억해서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 그럼 있잖아. 도시 붕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칩스 또는 주세 코스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교통수단 간의 기준에 적합할 이게 뭐야? 방국 도시계획 23조에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계획, 생산관리, 보존관리, 생산녹지, 보존녹지 지역에서 다가구, 공급주택을 할 때는 뭐라고요? 지인으로 중립화 신고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대지와 도로관계는 건축법에서 가까면 돼요. 두 번째는 뭐야? 도로법과 건축법상의 도가 아닌 지인율. 이게 뭐야? 이게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40상의 도를 얘기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현황 도로 중에 40상의 건축법상의 도로는 기준과 건축법상의 도로는 뭐예요? 법정도로잖아. 그러면 40상의 도로가 요 기준에 충족하면 5천 미만, 개발할 5천 미만은 4m 이상 확보하고, 그 다음에 3만 미만은 그렇지. 6m. 3만은 미터, 3만 이상 8m. 확보해라. 이게 개발의 경우가 운영지침 3, 4, 2 규정이에요. 이해했죠? 네. 그렇게 하더라도
재량액이라고 했죠. 몇 살 잡으면 안 돼. 주무관님. 근데 이걸 갖다가 광주에서는 그 성장관리 계획을 전면 시행하기 전에 기준을 계속 적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네? 이게 지금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바꿔볼 여지가 있다. 네? 또 성장관리 계획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성장관리 계획이 있다고 확실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도로계획서 개념이야. 도로계획서 잡다가 설명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야, 도로포 확보 안 됐는데 이거예요. 물론 또 정문시설, 비정문시설을 현재에서 조인한 것도 있죠. 네. 됐죠? 네, 중요한 게 다시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행위 비정 332 표 있잖아요. 지인으로는 기간물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32 비정을 딱 써놨는데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개발 규모에 따라서 4m, 6m, 8m 확보해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상의 규모로 하려면 뭐예요? 그러니까 막 마을 앞길, 어쩌고저쩌고 표현하는데 결국에 뭐야? 주택이나 유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을 해라. 근데 그 외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종근생 제조업소를 하려고 했을 때 이종근생 제조업소는 지인도로 규정을 개발행위 운영 시스템에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건데 이게 뭐 도시계획과 그러니까 성장관리계획에서 관심도 없어. 지구단위 관심도 없어. 근데 이것을 성장관리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도 엄격하게 적용하니까 민원이 자꾸 발생하는. 성장관리 지구단위 계획은 지구단위 계획 구성이에요. 네? 건물의 배치, 형태, 뭐 기반시설 전부 다 지구단위 계획. 성장관리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성장관리 계획 구성이에요. 또 이걸 적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2023년도 10월 30일 날 바뀐 거예요. 해발 기준지방부에서 해발. 그때는 기준지방부는 어떻게 다녔냐면 내 사무지에서 신출입이 가능한 제일 가까운 농어촌 도로 이상. 네. 제가 농어촌 도로 이상을 뭐라고 했어요? 네. 자, 그래서 하여튼 과거는 묻지 마요. 네, 하여튼 지금은 해발급으로 바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내가 진출입이 가능한 직접적인 도로에서 그 도로가 있어요. 거기서 90m를 넘어가면 개발할 수 없는 거야. 네. 근데 지금 뭐냐면 각 읍면별로 네? 그 해발표구를 정해놨고 거기 플러스 90m까지는 개발할 수가 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행위 교도규정에서 접도구역이 많이 나오죠. 접도구역. 그러니까 접도구역이 예전에는 그 부지 면적에 포함을 시키느냐 아니느냐 이렇게 얘기가 뭐 했었는데 지금 부지 면적이 포함이 시켜요. 대신 건물 단처 아시겠죠? 그러니까 건축 면적 계산할 때 그러니까 부지 면적에 포함시켜요. 옛날에 잘라내놓으라고 한 규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부동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원칙 당연히 알아요. 그리고 예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외를 알아야 전문가예요. 접도구역 5m인 거 누구 사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접도구역을 적용하지 않는 거. 그래서 접도구역 관리지침이라는 게 있어요. 도로법에 접도구역 규정이 나오고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있어요. 그걸 쭉 보세요. 자, 비도시지역에서 접도구역이 있죠? 도시지역에는 없어요? 도시지역이 없어요? 도시계획구역은 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거에서 뭐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밑으로 말 그대로 녹지는 뭐예요? 아까 도시행시설이라고 했죠. 내가 임의적으로 뚱뚱이 가서 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접도구역 같은 경우는 예외규정 있잖아. 접도구역을 폐지한 예외규정.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사이에 이 도시화가 시가가 됐어. 10km 이내. 네? 그 다음에 도시화가 돼 있고 양쪽으로 1km 가니까 이제 접도구역이 그러니까 비도시적인 왜 접도구역이 없지? 좋은 땅이야. 도시화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걸 갖다가 접도구역 관리 지침을 해석하면 역으로 해석하면 그런 내용이야. 자, 그리고 접도구역 이거 설명해줘야 돼. 접도구역 지정 목적은 네? 뭐 어떤 걸 야, 나한테 도로가 넓혀진 걸 대비한다.
접두구역 지정하는 목적이 나중에 도로가 넓혀질 걸 대비해서 확보해 놓은 거다. 손들어. 잘하셨어요. 물 하나 더 주세요. 목적이 뭐냐면 목적이 도로 구조 파손 방지야.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자, 접두구역이 지정이 돼 있어요. 접두구역이 있죠? 있는데, 말 그대로 도로 구조 파손 방지에 대한 위험이 없다. 자, 여기 미간에서 방지 위험, 이런 게 없다라고 명백히 그나 인식할 수 있으면, 그렇죠. 접두구역 제한 안 받나? 뭐야? 차가 쌩 달리고 있는데 거기서 사이트 조명 틀고 춤추면 안 되잖아. 운전자 시야 방해하잖아. 교통방해. 미간에서는 별걸 없고. 네. 제일 중요한 거 도로 부족 파손 방지예요. 아시겠어요? 도로가 나란히 가는 게 아니고 하차도가 아무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개발행위 도로 중에 이제 도로와 사진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이거는 국도에도 있고 지방도에도 있고 그다음에 시도에도 있어요. 국도는 이제 법에서 도로와 사진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 딱 있고 그다음에 지방도는 조례가 있어요. 경기도 조례에서 명시가 돼 있고 그다음에 시도는 광주시 도로와 사진시설 연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는 게 뭐야? 변속차로. 변속차로가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변속차로는 간단히 국도시방도는 있고요. 변속차로 있어요. 시도는 4차선 이상, 왕복 4차선 이상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얘기했죠. 전문가는. 원칙은 당연히 알고, 예외도 알아야 되고, 예외를 안 풀어야 돼. 그래, 풀지. 남들은 다 안 되는 거에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경험한 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 도로 기타 시설. 대부분 진출은 거죠. 그죠? 진출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도로 차량의 진행 방향을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예요. 우리가 진행하죠. 이게 뭐야?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도. 예, 뭐가 맞나? 중앙선이 있는 6m 이상의 도로가 만나면 양쪽으로 연결 국지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교차로는. 도로랑 다른 시설이 연결해 가는 거에서는 여러분 나온 게 도로 교차 말고 이런 거 있고요. 이제 연결 규칙 구간이 6개가 있어요. 도로와 다른 시설을 연결해 가는 규칙에 보시면 이거는 규칙이든 경기도 조례든 방지 조례든 똑같아 내용은. 아시겠죠? 6개. 시골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의 안쪽 순간 뭐냐면 크게 돌아. 네? 크게 돌아. 그럼 거기다 연결하고 진행하는 차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반경 몇 미터에서는 몇 미터 뛰고 이런 얘기가 나와. 건물을 안 치게 하는 그런 거. 딱 중간 보니까 평균은 6%, 산지는 9% 추가하는 구간. 이거 뭐냐면, 자, 차는 쌩 탄력반이 가고 있는데, 산지라고 해요. 10%가 넘어갔어. 그럼 이 차는 딱 진입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속도를 못 내잖아. 그럼 뒤에 와서 차가 추돌하겠지. 이런 데서 연결 못 한다. 그래서 예외가 또 있겠죠. 변속차로가 있다. 가속차선이 별도로 있다. 가자면 저기 지방도 가면 천천히 올라가는 차는 옆길로 이렇게 가해로 올라가게 했잖아. 그런 게 있으면 또 된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할 건데, 제일 중요한 게 교차로 응용권. 그 다음에 터널 및 지하철의 일정 거리 이내의 구간. 그 다음에 교량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추돌 위험이 있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설명했어야 되는데, 설명 못했는데,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예요? 안전이 안전. 위험을 피해가는 거죠. 이게 만들어진 게 연결 금지 구간이 뭐야? 안전에 대한 문제. 상관할 수 있잖아. 그죠? 이거 다 상해에 대한 얘기야. 버스 정차인데 마찬가지잖아. 거기다 연결해놓으면 사람이 버스 타려고 집중하고 있다가 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못하게 하는 거.
그 중에 이제 교차로 일어났고 결국에는 안전에 대한 문제고요. 다시 설명을 할게요. 부산리 812-5번 검색해보세요. 부산리 812-5거예요. 부산리 신월리 불가지 CJ 있는데 거기거든요. 이게 지방도 325. 그 다음에 그 CJ 들어가는 진입도예요. 이게 부산리 812-5문제. 여기에서 이 지방도 다 진입 가능할까요? 안 되지. 근데 이거 처음에 한 사람은 받았어요. 누가 받았어? 너는 죽일라. 연결 금지 구간이야, 정확히. 당연히 교차로 분리적인 구간에서는 안 되지. 이 교차로 분리적인 구간을 벗어나서 일정 거리까지는 제한 지역이야. 그래서 흔히 뭐 교차로 영선을 어떤 교수님은 맹지 아닌 맹지라고 설명돼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침을 다행히 뒷길이 있었어. 여기까지. 요거 다 맹지예요. 요거. 아시겠어요? 여기는 내가 얘기했잖아. 시간구에만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연결했죠. 자, 교차로 영향권 어디 있다고요? 또 그냥 사차 지방 4차 지방이 네. 그러니까 비도시 지역이야. 코너야. 사고의 코너야. 땅이 한 1000평 되면 상관없어. 어떤 식으로 길 내면 되니까. 근데 땅이 딱 300평이야. 딱 한 가지 좋아. 내부지. 거기다 코너라고 비차고 치는다고 하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제가 이제 뭐 좀 다른 사례도 좀 시연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도시지역이 편입됐다. 도시계획 구역이다. 그럼 맹지 탈출이지. 왜? 실질적인 사거리만 연결 금지 구간이 되겠죠. 나머지는 설치 제한 거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설치 제한 거리라는 것은 그 도로의 설계 속도에 따라서 줄어들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원래는 맹지였어. 연결 설치 제한 거리에 들어갔었는데 이 지방가 50km 설계 속도 확 내려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완화됐어. 설치 제한 거리가. 그래서 맹지 탈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거 바뀌었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개발에 관련해서 모브 전용 부착에 대한 거예요. 네? 그 노트북인데 그 내용이 좀 많아서 일단은 모브 부착 심리는 1년에 4번 한다고 참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 모브 부착 심리는 왜 받냐? 네? 아까 내 땅에서 그냥 내 땅만 계속 집 짓는데 내가 왜 나하고 접하고 왜 부착시키는 부착공을 왜 받냐면 배수 설비라는 걸 연결해야 되거든. 거기에 강조하고 우수관이 깔려 있잖아. 그러면 빗물은 거기다 연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수관도 거기다 연결해야 되면 결국 도구를 부착해야 되잖아. 아시겠어요? 근데 이 부착하는 우수관이나 우수관이 4차선이고 불편했어. 그럼 부착시키지 못하겠지. 바로 앞에 있으면 뭐 예외 굉장히 있어. 10m 진행 방향으로 30m까지는 심의 안 받아도 되고. 근데 심의가 4번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사하시라. 아시겠죠? 147인가? 미리 파놓든지, 미리 파놓고 발로를 빼놓든지, 아니면 짓고 나서 연결하든지. 아시겠죠? 거기 나오네, 배수설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소방시설도 해야 하고 주차장하고 채팅형이 배수설비예요. 이거 건축법에 대한 규정이야. 건축법에서 배수설비가 있습니다. 버릴 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가는 그걸 배수설비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 연결할 때 내가 타인의 배수설비를 사용하거나 뭐 하여튼 정당한 규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동선 통합도 돼요. 근데 이게 공도다. 도구 지정이 돼 있다. 그럼 동선 필요 없지. 근데 도구 지정 절차가 안 돼 있거나 그렇게 되면 결국엔 하수과에서
대설립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버티컬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증명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쪽에서 필증을 안 해주니까. 그 다음에 도급보상의 종류. 아까 도급보상. 고속도, 일반국도, 특강시도, 지방도시, 옛날에 적도교육이 등록까지 있었죠. 지금 없어요. 그거는 시도까지 있어. 그래서 어디 가다 보면 저기 사막니까 어디 가다 보면 노란색으로 적도구역이라는 표지가 있어요. 아, 그거 굉장히 예쁘네요. 방구가 군에서 시로 된 게 2001년도죠. 그 전에 만들어진 거야. 적도구역도. 전이 심해졌는데. 군인대는 적도구역이 있었지. 등록에. 근데 시도에는 지금 적도구역이 없어요. 아시겠죠?